오늘 시장이 쭉 진행됐던 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일의 전망 같은 거, 오늘은 뉴스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의 전망들을 좀 간략하게, 풀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수가 아침에 어제 트럼프 관련된 악재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좀 빠졌다가 뉴욕 증시가 별일 없이 마감이 되니까 아침에 갭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빠졌어요. 빠졌다가 오후 2시 반 지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또 뭐 코스닥은 더 심했죠. 조금 오르다가 빠졌다가 더 빠졌다가 마지막에 좀 올라주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냥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이제 뉴스라고 한다면은 이유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가가 왜 조정받을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거 없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종합지수가 요렇게 쌍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1900포인트까지 살짝 깼다가 하여튼 1900 근처 쌍바닥에서 계속 올랐죠. 그래서 2100까지 올랐습니다. 한 200포인트 정도를 뭐 빨리 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잼씩 한 달을 올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2100에서 조정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 조정의 영역, 거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좀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트럼프 핑계를 대고 좀 내렸고, 오늘은 트럼프 핑계는 없는데, 그냥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쉬는 모습,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어떤 등은 없었고,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좀 쉬어간다. 이게 정답 같다. 또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오늘은 또 기관이 좀 팔았죠. 그러니까 많이 샀던 것에 비해서 좀 팔고 있는, 많이 샀기 때문에 좀 파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오늘 좀 샀습니다. 선물선은 약간 매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큰 어떤 변수나 이런 건 없고, 호재나 뭐 악재 이런 것은 없고,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차트 모양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은 좀 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냥 뭐 어제 오늘 좀 조정받았다. 지수를 본다면 어제 오늘 조정받았으니까 내일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추세가 조금 조정받는 추세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21선까지는 좀 물려날 수 있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뭐 큰 무리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벌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뭐 그냥 다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강보합 정도였고, 일본은 일본도 비슷합니다. 강보합 정도. 홍콩은 좀 올랐고, 대만은 그냥 보합. 대만은 보합. 그 다음에 중국이 좀 빠진 편입니다. 중국 상해지수가 0.8% 빠졌는데, 요거는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삐걱거릴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좀 내렸죠. 내렸는데 뭐 크게 내린 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중국이니까 중국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중국 차트는 이렇습니다. 중국. 잘 올라오다가,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쭉 올라왔다가, 또 이번 주, 지난주에는 좀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내린, 뭐 그 정도의 의미예요. 뭐 특별하게, 크게 내리거나 오른 이런 건 없었고, 또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하죠. 다우지수도 계속 고점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S&P, 뭐 나스닥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선물을 보게 되면 선물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지수 선물인데, 현재 지수 선물인데, 뭐 미국은 지금
밤이죠. 야밤이죠. 야밤인데 선물은 열리니까, 예, 심야, 이제, 새벽이죠. 새벽입니다. 그죠? 새벽.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현재, 미국이 지금 몇 시야? 지금 우리나라가 9시니까, 미국은 7시인 것 같다. 7시. 예, 미국 7시. 9시니까 미국은 아마 7시일 거예요. 워싱턴 DC 기준으로 8시네. 워싱턴은 8시고 뉴욕도 8시구나. 뉴욕 8시. 7시간이 8시네. 내 친구 있는 휴스턴이 7시네요. 8시 정도 됐는데 현재 다우지수가 0.26% 상승이죠. 그러니까 그 개장 임박해 가지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괜찮다는 얘기죠. 미국 괜찮고 나스닥도 뭐 괜찮고 또 유럽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독일의 닥스 지수가 0.3 올랐고 선물입니다만은 프랑스의 CAC도 0.8 올랐고 어차피 선물이나 현물이나 뭐 큰 차이 안 나니까 영국의 FTSE도 1.21 올랐고 그러니까 뭐 유럽도 뭐 오늘 뭐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한국 증시에 뭐 크게 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큰 악재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유가는 지난번에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번 올랐지만 제가 그때도 뭐 일시적일 거다 그랬죠. 일시적일 거다. 뭐 유가가 크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피격을 받았지만 별로 뭐 올라갈 것 같지 않다 했는데 제 말대로 그냥 하루 반짝하고 쭉 내려가 버렸고. 또 제가 원달러 환율 뭐 올라가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다 그랬죠. 나쁘지 않다. 내려가는 게 이렇게 좋은가? 올라가는 게 별로 나쁘지 않다. 근데 잘 안 내려가면서 좀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에는 뭐 좋지 않겠어요. 수출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쵸. 종목별로 등락률 좀 보고요. 등락률은 오늘 뭐 그냥 보합 정도였습니다. 보합 정도.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은 좀 올라갈 것 같다. 반등 나올 거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아침 출발에 맞았어요. 출발에는 정말 반등 나왔는데 이후에 기관의 매도가 쭉 나오면서 제대로 반등을 못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뭐 비슷하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마감됐죠. 오늘 뭐 대북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정강 후약이었죠. 다. 이렇게 다 정강 후약이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빨간 라인이 거래소인데, 빨간 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인데, 요것도 뭐, 아침에 갭상도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조금 반등하는 이런 정도 같고, 코스닥은 뭐 더 심했죠. 아침에 힘찼는데, 밀렸다가 반등하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저거는 없고, 시간의 폭락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매도 나온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도 나온 것, 그 정도. 그리고 종목별로 보더라도 삼성전자나 이런 IT 종목들 뭐 강보합 정도, 자동차는 약보합 정도. 그 다음에 뭐 화학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철강주, 조선주들이 요즘 좋은데, 내려가진 않지만 오늘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건설주가 그래도 나은 편이고, 건설주. 현대, 삼성, 또 대우건설 좀 나은 편이고,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열병주들이 최근에 가장 좀 등락이 있죠. 대지열병주. 근데 대지열병주도, 어제 확산 났죠. 확산했었는데, 그니까 어제도 대지열병이 또, 하나 더 생겼다. 6번째 확진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기대를 뭐,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랬죠. 대지열병이 지금, 대지열병은 더 갈 것 같은데, 주가는 잘 모르겠다 그랬죠. 주가는 오히려 뭐 이미 시세 내고 치고받기 매매의 그냥 치고받기 정도다. 지금 치고받기. 근데 제 예측대로 보시면은 뭐 오늘 그렇죠. 이렇게 뭐 백신 관련 그런 종목들 마이너스고 이지바이오를 비롯해서 이제 그 돈육, 개육, 오리 이런 것들도 그냥 그렇고. 예,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물고기주들이 오히려 뭐 좀 나은 편이고, 근데 뭐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지열병주도 이제는 뭐 특별히 뭐 크게 시세를 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시세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 크게 뭐 시세 주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좀 요즘 신경 쓰였던 게 돼지 열병이었는데 돼지 열병도 별로였고, 두 번째가 이제 어제 좀 내렸다가 오늘 급반등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이 이제 남북경협주인데 뭐 나쁘진 않았지만 아침 출발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별로죠. 오늘은 이제 뭐 급등 좀 나왔어야 됐었는데 철도주가 강보합이고 에코마이스터나 대우 AL 정도가 3~4% 정도, 일친석지를 비롯해서 금강산주가 그런대로 선방했는데 롯데 관광개발이 4%, 펜스타가 5%, 그리고 나머지는 1~2% 정도, 개성공단은 보합 정도, 또 농업주들도 강보합 정도. 포스코 엠텍의 상승이 좀 인상적이죠. 포스코 엠텍 한국내와 이거 오랜만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좀 인상적이고, SOC 관련 그 도로 토목 관련된 도로 토목 같은 것들은 기대감은 좀 높은데 크게는 안 올랐고, 접경지에서 지금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또 DMZ에서 개성공단까지 여러 이제 국제적 기구를 갖다 유치하겠다. 또 DMZ를 생태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 때문에 DMZ를 생태공원으로 만든다면 자연환경, 또 삼육물산도 관련돼 있겠고, 뭐 대창스나 코아스가 이제 그쪽 동네에 땅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크라운해트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뢰 제거에 들어갈 테니까 지뢰 제거를 국제 지뢰 유엔 산하에 이제 지뢰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해서 지뢰를 없앤다는 것 때문에 뭐 웹스나 유진 로봇, 웹크론 이런 것들 좀 떴다기보다 좀 강했다라는 정도죠. 그런 정도로 그냥 그런 정도로 그냥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수소차는 한번 반짝하더니 말았고, 수소차하고 좀 관련돼 있다 했던 것이 이제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차도 이제 그날 하루 반짝하고 말았어요. 자율주행차도 대성 일텍 상한가 한번 갔었는데 그 이후에 코리아 FT,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더미동 크게 시세 안 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바이오는 이제 오늘 헬릭스미스가,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헬릭스미스가 한번 해볼만 하다 그랬죠. 근데 어떤 경우에 해볼만 하냐면 하한가 출발하면, 제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죠. 하한가 출발하면은 1, 2, 3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하한가가 아니라 오늘 마이너스 4% 출발했죠. 마이너스 4%. 참 이렇게 되면 수익 안 나요. 오히려 헬릭스미스가 마이너스 4에 출발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지만 원래 하한가 출발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 출발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거 0 이렇게 되면 수익 안 납니다. 수익 안 나요. 그래서 헬릭스미스가 오늘 실망스럽게도 하한가 출발하지 않고 마이너스 4% 출발했다는 게 조금 의외였고 별로 재미없었다. 오늘 거래 대금이 7,300억이나 거래됐어요. 많이 거래된 거죠. 그랬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오히려 공매도가 늘었네요. 오늘 공매도가 늘었어요. 오늘도 공매도가 26만 주. 아직도 공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거 좀 그러네요. 그죠? 10만 주씩 꾸준하게 공매도 하다가 오늘 또 헬릭스미스 공매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주가는 또 빠졌고. 그럼 더 내일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내일 이렇게 되면. 내일 이렇게 되면 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한가를 가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었다. 아쉬운 게. 아쉬운 게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그렇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오늘, 공매도는 있었지만, 한매수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이 17만 주 사고, 기관이 23만 주 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 보여져요. 공매도도, 신규 공매도도 있었지만 또 한매수도 많이 들어왔다. 한매수도.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고, 하한가 두 방 가고 이제 오늘 9%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집니다, 지금.
헬릭스에서는 매매하기에 좀 좋지 않은 종목이 됐어요. 매매해가지고 단기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 됐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그렇게 움직였고, 또 이제 오늘 바이오에서 좀 특별한 종목이 동성제약도 나중에 7%였네. 아까 장중에는 상한가를 했는데 동성제약이 그랬고, 올라갔다 나중에 밀렸네요. 밀렸어요. 동성제약하고 오늘 아까 뭐였는데 상한가 갈 듯이 막 했던 게 있었는데, 어쨌든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 에스텍파마가 상 못 나중에 밀려버렸나 보다, 이것도. 상 갔죠, 그죠? 상 갔다가 밀려버렸네요, 16%로. 상한가에서 거의 뭐 15% 정도, 14%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톡스가 중국 진출 얘기 때문에 이제 좀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밀렸네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인지 몰라도, 일단 좀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힘들게 들어왔습니까? 제주2님. 네, 축하드립니다. 힘들게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대북주. 우리 제주님, 새로 가입하신 거예요? 장중에는 못 들으십니까? 장중에 못 들으시는 모양이구나. 방송 못 들으시는 모양이구나.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방송 잘 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좀 문자를 좀 덜 보내드렸는데, 왜냐면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파트너 문의하기, 중요한 내용만 제가 해가지고, 한번, 그러세요. 두 종목 다 보유, 아직은 보유입니다. 보유고요. 제가 요거 종목들, 제가 뭔 종목인지 말씀을 안 드리고, 공개는 안 하겠고, 두 종목 다 지금, 한 종목은 지금 아주 좋게 잘 나가고 있고, 한 종목은 이제 바닥치고 막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남북주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문의하신 것 중에서, 앞에 거는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갈 때까지. 뒤에 거는 제가 이제 봐서, 좋은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매도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그냥 갈 때까지 가자고요. 갈 때까지 가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우리 종목은 아니고, 뒤에 거는 우리 종목이었다가, 팔았던 종목이거든요. 팔아버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뒤에 종목은 다시 우리가 편입할 수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대장주니까, 하여튼 제가 하여튼, 우리 제주님, 옛날에도 회원이었죠, 한번? 제주님이 우리 옛날에 회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신 거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메모해놓고, 잘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님. 옛날에도 아주 우리 제주님이, 저랑 또, 좋은 인연들 만들었던,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제가 이제 장중에 할 게 있으면은 요거 한 번씩 제가 보고 있다가 문자를 따로 좀 보내드리거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포토 정보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뒤에 앞에 거도 옛날에 좀 샀었고, 뒤에 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팔았던 종목이죠. 자,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제 오늘 모양을 보면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오늘 급등으로 마감돼야 되는데 급등이 안 됐던 게 아쉬웠고, 이제 급등이 안 됐던 이유는 본전하고 안 했는데 다시 들어왔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본전만 찾아도 좋죠. 본전만 찾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본전하고 나면은 좀 줄여서 하세요. 주식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 이제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근데 하여튼 남북주는 이번에 돈이 좀 될 거예요. 남북주는 좀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올라올 거예요. 그거는 좀 올라올 겁니다. 남북주는 좀 돈이 될 거예요. 쭉 들고 계세요. 쭉 들고 계시면 제가 매도 사인은 잘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살아나는 거 사셨네. 예, 남북주는 이번에 예, 돈이 좀 됩니다. 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돈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주의 시조세잖아요. 제가 남북주의 시조세. 인천유가 날아가는 쪽으로 시세가 움직인다. 남북주의 시조세. 시조세라고 하는 것이 세의 당군왕금이죠. 세의 당군왕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룡이 나중에 새가 됐다 그래요. 공룡이. 예. 오늘 오후에 흔들린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굳이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흔들렸다. 두 번째는 어제 밤에 미국과 북한이 평양에서 실무협상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야 이게? 왜 답이 없어?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왜 안 나오지? 요거 때문에 뭐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나왔으면은 그 나온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좋게 됐을 텐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좀 불안해서 던졌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협상이 있었다. 어제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랬는데 외교부에서 부인. 글쎄요, 뭐 그래서 어제 실무 협상, 그러니까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접촉.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실무 협상이 아니고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죠. 접촉이야 뭐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선희가 9월 말경에 실무회담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어봐야죠, 뭐. 9월 말경에 실무회담을 했으니까 하겠죠, 뭐. 그런 개념을 보자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여러분한테 강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일단 우리는 트럼프의 말과 김정은의 말을 좀 들어보자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믿어보자 그랬는데,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자 하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나온 뉴스를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뉴스를 쭉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온 뉴스를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돼지열병부터 좀 보자고요. 돼지열병. 예, 돼지열병 좀 보자고요. 요거 좀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발병 열흘째 오늘도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이 난 곳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총 7개 농장, 이 중 마지막 7번째는 강화도에서 바다를 건너 있는 성모도의 한 폐업한 농장입니다. 이 외에 강화도에서 또 다른 의심 신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네, 의심 신고를 한 농가 인근인 강화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늘 확진 판정 또 의심 신고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해도 의심 신고 4건에 확진이 1건인데요. 제 뒤에 있는 방역 현장에서도 차량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의심 농가와 가까운 곳이고 강화도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을 통제하면서 주변을 소독하고 있는 건데요. 강화군에서는 벌써 3번이나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초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어젯밤에 신고가 들어왔던 강화도 인근의 성모도 돼지농장은 오늘 정오쯤에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지난 17일 파주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이제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의심 신고는 제가 있는 강화읍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그리고 지금까지는 발병한 적이 없었던 양주시에서도 2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양주의 경우에는 확진이 된다면 동두천이나 포천 같은 주변 지역 또 앞으로는 동쪽 즉 강원도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강화도가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특히 성모도는 섬이고 이 농장은 아예 폐업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모도의 발병 농가는 폐업을 한 곳이라서 사료나 분뇨 차량이 오가지 않은 걸로 보이고 다리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섬으로 병이 전파됐는지 전혀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직 이렇다 할 실마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독 강화도에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강화도에서는 그제 송해면, 어제는 부른면, 오늘은 삼산면 성모도에서 확진 판정이 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화읍에서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발병 지역도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섬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강화도 지역의 발병 농가들에 대해선 아직도 역학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차량들이 오고 간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병 농가들은 남은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농장주나 노동자들이 해외를 나간 적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야생동물 혹은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까지 지금은 다 언급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병이 이어지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장의 초소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고 축산시설 방역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정부는 우선 돼지 이동 중지 기간을 모레까지로 연장하고 접경지역 하천과 도로,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서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강화군 방역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아까 이 나온 얘기대로 무슨 파리나 모기가 옮길까요? 파리나 모기가? 그래서 원래는 뭐 접촉에 의해서 접촉 발병이라고 그러죠. 접촉 발병. 그래서 대개 인간이 옮긴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옮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파리하고 모기가 옮길 수 있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성모도는 여러분 가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던 그 파리가 그 바이러스를 안고 성모도로 갔다. 그래서 성모도에서 그 농장도 돼지 2마리 키우는 농장이었다는데 거기에 걸려서 죽었다. 정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 돼지열병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치명적이겠죠. 치명적. 그죠? 치명적. 새도 의심할 수가 있겠죠. 새도 예를 들면 제가 그 돼지 농장에서 모기를 먹을 수 있겠죠. 모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입에 바이러스가 묻은 상태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제 먹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참 이거 불가사의하다. 네. 이걸 대주주가 옮겼어요? 그럴 수 있을래나? 하여튼, 일부러 옮긴다? 일부러 돼지열병을 퍼뜨리고 다닌다? 소설이죠, 그거야. 소설이죠. 하여튼 좀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강화도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강화도라는 게 원래 섬인데, 섬이라는 것이 원래는 말이죠. 섬이라는 게, 이런 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섬은 이제, 그 도로 빼놓고는 좀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같은 게 원래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바이러스 같은 게. 근데 참 이번에는 강화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성모도까지 다 발생된다는 게, 이건 참 상당히 지금 의외입니다. 의외. 원래 이런 이제 섬은 바이러스가 잘 안 가요. 전염병이 잘 안 가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화도 있고 성모도 있는데, 강화도는 다리가 2개죠. 초지진 그 다리하고 강화대교가 2개인데, 초지진이 아니라 초지진 다리인가? 초지진 대교인가? 2개인데, 참, 그래. 일단 우리가 상상만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좀 희한해요. 그죠? 강화도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리고 또 성모도까지 갔다라는 게, 참 희한해. 그죠? 성모도나 강화도, 원래 돼지열병이 잔반으로 옮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잔반 먹이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잔반이라는 게 사람이 먹다가 남은, 그게 잔반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든 옮겼는지,
그게 참 다른 나라에서의 돼지열병 전파하고 우리나라는 또 너무 다르다. 야, 초지대교 맞아, 초지진 초지대교. 너무 다르다. 조류 인플레이자도 아니고, 그죠? 시조새, 제가 옮겼나? 제가 시조새인데, 남북지에 시조새가 가서 옮기고 다니고 왔다? 정말, 좀 불가사의합니다. 죽은 멧돼지가 한 것도. 자,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한 번 포인트는 그거예요. 어쨌든, 내일도, 돼지열병은 퍼지겠지만, 돼지 수혜주들의 시세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매매의 기술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돼지열병은 핵심주 중에서 많이 빠지면 한번 사봐라. 예. 돼지열병은 핵심주가 많이 빠지면 한번 사봐라. 그렇게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그렇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주 관련된 뉴스들. 남북주 관련된 뉴스는 오늘 요거, 가장 이것저것 얘기 많이 나온 게 이제 이도훈과 스틸웰,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뉴욕에서 비건과 스틸웰과 연쇄이동을 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죠. 비건과 스틸웰과 연쇄이동을 했다. 아니지, 참, 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뉴욕에서 비건 대표, 또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 봤더니 실무협상의 조소권 재개,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고 그냥 발표는 이런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이 9월 하순경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 앉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여기 얘기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일주일 사이에 3번 만났다 그래요. 3번. 그만큼 뭐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있다. 하여튼 뭐가 있고 열심히 지금 서로 토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셉 윤이라는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하도 미국에 관리했단 말이죠. 조셉 윤. 근데 조셉 윤의 그 얘기는 뭐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것 같다. 뭐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겠지만 그냥 뭐 어쩌면은 일단 이제 뭐 기대치, 희망 뭐 그런 수도 있습니다. 희망사항일 수도 있어요. 자,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전이죠, 전. 세 번째 정상회담이 대선 전에 개최될 수 있으며 평양이 무대가 될 수도 있다. 평양에서의 이제 정상회담을 얘기했죠. 26일 날 신라 호텔에서 열린 세계 지식 포럼 연사로 나서가지고 또 다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하는 미국인도 많을 것이다.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는 미국인도 많다. 그야 뭐 트럼프 지지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노선이 선거 전에 다른 길로 세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선거에 유리하다면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언제 트럼프가 평양에 갈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평양에서 회담을 하면 오히려 좋은 딜이 나올지도 모른다. 평양에서 회담을 하면 좋은 딜이 나온다. 빅터 차도 이제 같이 왔었는데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흑백이 아닌 여러가지 빛깔의 회색으로 비유하면서 선택의 딜레마가 놓이지 못했다. 하여튼 뭐 그렇다. 빅터 차 얘기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평양에 갈 수 있다. 평양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셉 윤은 평양에 갈 수 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죠. 이종석. 이분은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던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약간 진보죠, 진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남북 대에서 약간 낙관적 견해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북한의 국가전략 노선이 군사 중심에서 경제 건설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 올인 중이다. 경제 올인 중이다. 뭐 경제 올인하고 있겠죠, 당연히. 경제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지금 핵을 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경제해야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관건이 되는 해인 올해 인민군대가 한목 단단히 해야 한다라고 이제 북한 올해 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단 말이죠. 군대가 총을 버리고 쟁기를 들자 이런 얘기인가요? 군대 경제 발전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대단히 관광지구로 변모 중인 갈마반도와 함경북도 경성, 중평리 군용 비행장에다가 대단히 채소 온실 농장을 건설했다.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 건설, 단천 발소 건설 등의 군인이 동원됐나요? 북한군의 자원은 비료 살포와 수산, 양묘 등 시설의 인민경제 지원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이 그런 건 하죠. 군인이 이제 가을 추수 때 저도 이제 별을 한번 가봤는데 그런 건 합니다. 별을 베러 가는 건 한번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전적으로 뭐 농가를 지어나 이런 건 안 하죠. 우리나라는. 김정은이가 부산에 간다 그래요? 그래요.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자로서 조국을 지킬 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 창조자로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군인을 갖다가 많이 동원했었고 또 뭐 우수한 산업 노동력과 막대한 지하자원 등에 통해서 전통적인 단계적 발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노동력이 우수하다. 또 지하자원이 막대하다 해서 단계적 발전이 아니라 복합적 발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좀 이제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기담을 필요가 있는데 남북의 공동 번영과 국방 경제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한국 인구가 5천만 명, 북한 인구가 2,500만 명, 중국의 동북 삼성이 1억 1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북 하나하고 이제 중국의 동북 삼성 합하면 이제 2억 정도 인구가 된다. 2억 정도의 인구가 되는데 2억 정도의 인구가 한국의 소비처가 될 수 있다. 가까우니까 2억 정도. 지금 5천만 명에서 좀 넓게 2억 정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접경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 쪽에 우리도 이제 지금은 좀 부산에 가면 좀 일본색이 강하죠. 일본색이. 일본 물건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북한과 연결돼가지고 통일돼 버리면 북한 인구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까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톡 같은 것도 북한 애들이 하고 북한 애들도 넘어가가지고 동북 삼성까지 카톡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 식의 의미로 이제 우리의 거대한 소비처가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짐 로저스가 왔죠? 짐 로저스 오늘 26일날 원래 온다 그랬는데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또 짐 로저스가 또 항상 이게 나비 넥타이를 좋아하세요. 나비 넥타이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또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예일대에서 역사학,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이 공부해야 되나? 옥스퍼드는 영국에 있는 건데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에서 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할까요? 네. 네, 안양에 살아리랐다님. 옥스퍼드에서 철학과 정치와 경제를 공부했다. 예일대에서는 역사학을 공부했다. 저도 역사는 좀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요즘 제가 유럽 역사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유럽 역사하고 인류의 역사, 좀 이제 역사 이전, 선사시대 때에 관심이 많은데, 이분처럼 이런 거 공부를 좀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다 하는 이제 짐 로저스가 한국에 왔는데,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대로 한국이 통일되면 세계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전주의 그랜드 힐스턴 호텔이라고 있나봐요. 거기서, 국제 금융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기조연설 해가지고 10년에서 20년 사이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일본이 반대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는 한국이 통일되길 바라고 있다. 나는 한국이 반드시 통일될 거로 믿는다. 38선은 곧 붕괴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부동의 1위 투자처가 될 것이다. 통일로 철도가 개방돼서 대륙과 시베리아로 이어지면 한반도에 엄청난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긴 될 것 같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 빌린 부채가 상당하지만, 그쵸? 일본하고 미국은 국가 부채가 엄청나요. 이게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로 살고 있는 나라를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이제 공부 때가 있나? 지금 공부하면 너무 늦었나요? 그렇죠? 좀 늦었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뭐 이렇게 국가부채도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부채는 정말 작아요. 국가부채. 이제 국가부채가 지금 40%가 안 되죠. 40%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40%가 안 되는데 일본과 미국은 국가부채가 엄청나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들이잖아요. 기업들이 부도나기 전에 부채로 연명하긴 하죠. 부채로 연명.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야. 돈을 빌려가지고 이익은 안 나는데 빌린 돈 가지고 연명하는 거야. 계속 부채는 늘어나죠. 근데 은행에서는 만약에 돈을 끊으면 망하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계속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계속 빌려주고 그 기업은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지금 일본, 미국은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빚이 무지하게 많아요. 국가부채. 일본이 한 200% 된다 그러죠. 200%. 미국도 뭐 엄청 많죠. 미국도.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중국하고 또 일본이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부채가 작죠. 한국은 부채가 별로 없다. 한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통일 이후에 북한이 크게 도움을 줄 걸 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이 돼가지고 쭉 하면은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국경 간의 인구 이동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을 받지 않겠냐. 한국은 산맥과 해변, 사찰 등 관광문화자산도 많다. 통일이 되면 전 세계가 모두 한국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잠재력도 충분하다. 짐 로저스는 말을 아주 유쾌하게 듣는 사람 기분 좋게 그렇게 좀 해줍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읽어볼 내용 뭐 그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더 새로운 뉴스들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죠. 기축통화 문제도 있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제 9월 말이라 그랬잖아요. 9월 말이라는 게 내일이 27일 금요일. 그리고 9월 말은 30일이죠. 30일 월요일. 9월 말 최선희가 얘기했던 9월 말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 이틀 사이에 뭔가 무엇인가 답이 나오겠죠. 그 답은 뭐겠습니까? 하여튼 큰 호재 나오겠죠? 큰 호재.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큰 호재 나온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좋은 얘기 나와서 오늘 좀 한번 급등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직 급등 안 했습니다만은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트럼프의 이야기 또 김정은의 이야기를 좀 믿어보자는 거고 어쨌든 현재 어제 평양에서
대화가 접촉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 이거가 제가 볼 때는 근검전 뻥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접촉 중에 있는데, 그게 빨리 결론이 안 나가지고, 결론이 안 나가지고, 약간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빨리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결론이 나면은, 이제, 결론이 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경협주의 가장 큰 매력은 주가가 급등한다는 거죠. 급등한다. 자,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진짜 아주 특유의 급등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시끌렁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고 믿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기회는 내일과 월요일 여러분이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내일과 월요일입니다. 10월 달에는 싸게 못 살 것 같아요. 두 개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뭐 인천여고는 정말 수익은 기가 막히게 내죠. 수익은 저는 그리고 또 너무 오래 들고 가는 편도 아닙니다. 수익이 나면 제때제때 팔아주는 그런 제 스타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났던 수익들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저는 이제 문자를 보낸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문자 보낸 내용들. 그래서 문자 보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한다면 뭐 그래요. 최근 들어서 저는 스윙으로 한다 그랬죠. 남북주도 스윙으로 한다. 그래서 일신석재를 매도했는데 다시 샀을지 안 살지 모르겠고 46% 수익이 났고요. 9월 18일 날.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대하TI를 또 팔아서 41% 수익이 났고 요걸 팔았지만 또 샀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일신석재 46% 수익 났고 대하TI 41% 수익 났고요. 그 다음에 부산산업이 또 48% 수익이 났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우리 방에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방이 시조새 방입니다. 시조새 방. 네, 시조새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주는 시조새야. 남북주는 우리 방이 남북주만큼 꽉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북주로 뭔가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천여방에 오시면 되고 물론 뭐 남북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 투자 종목이 또 있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이 또 있어요. 요거 따로 있는데 남북주로 수익 내서 장기 투자 종목에 묻어가자. 남북주로 수익 내서 장기 투자 종목에 우리 이거 신루타라 하죠. 신루타 종목을 계속 사자라는 거죠. 수익 난 것만 사면 된다. 남북주에서 스윙으로 수익 내가지고 그것으로 신루타 종목에서 계속 좀 짱 박아놓고 대박 내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남북주는 스윙으로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일신석재 46%, 9월 16일날 대하TI 41%, 그 다음에 9월 11일날 부산산업 48%. 물론 그 밑에도 쭉 있어요. 다 있는데 포스코엠텍 45%, 포스코엠텍, 그 다음에 뭐, 고려시멘트 같은 단기도 매매하고, 하여튼 뭐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가 요즘은 그냥 올리기 귀찮아서 안 올리고 그냥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요거랑 같이 남북주만큼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방은 아주 딱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딱 하나만 해요. 딱 하나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상품이 하나입니다. 상품이 하나예요. 우리는 상품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무슨 기법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자. 우리는 종목 사서 수익 내자. 그래서 원래 1개월에 66인데, 그리고 2개월은 130인데, 2개월을 1개월처럼, 2개월을
66만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병사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66. 2개월에 원래 130인데 반 뚝 잘라서 2개월에 66으로 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ARS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ARS는 0234904484. 네. 우리 스펙터님은 조금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요. 길게 가져가시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할인은 더 안 됩니다. 우리 방은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싼 거예요, 사실은. 33만원. 이거는 싼 겁니다. 원래는 한 66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방처럼 수익 나는 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들은 다 할인해도 우리 방은 할인 안 합니다. 할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방을 해도 장중 공방을 하더라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장중 공방도 똑같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와우에서도 수익 잘 나는 방인데 왜 할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인 같은 거 안 해요. 대신에 여러분한테 확실히 수익은 내드리겠다. 확실히 수익은 내드리도록 하겠다. 자, 내일과 월요일 딱 이틀입니다. 금요일과 금요일과 월요일쯤에 가입하셔가지고 사야만 아마도 수익을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법도 좋은데 기법은 이제 한두 번 들어볼 만하지만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내일 금요일이죠. 모레 월요일,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 뭔가 작심을 하셔야 돼요. 작심.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남북주가 갈 것이다. 아마도 이번 주말에 김정은이가 뭔가 결심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최선희 얘기가 그랬잖아요. 최선희가 9월 말에 협상을 시작하겠다 그랬잖아요. 협상을.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 내일하고 월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말에 하겠죠. 주말에. 자,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행운, 그 행운을 잡으시기 바라겠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가 문자로 딱 싸드리니까 사소한 것도 자주 보내드릴게요. 재주님. 알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제가 옛날처럼 사소한 것도 문자로 자주 보내드릴게요. 자주. 아니면은 문자가 싫으시면은 그냥 뭐 밴드에다 쭉 올릴 수도 있어요. 밴드에. 제가 워낙 타자를 잘 치니까. 근데 하여튼 자주 그냥 짧은 문장으로 해가지고 사소한 것도 자주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우랑 같이 이번에 남북주로 한번 돈 좀 벌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55분인데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쵸. 비번이 다시 세팅돼서 알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보낼게요. 문자로 꼭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이 좋은 가을밤에 돈도 벌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을을 즐기면서 돈도 벌면서 그렇게 편안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 주말 내일 금요일, 모레 월요일,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해가지고 남북주 대박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말과 주초가 남북주 대박 랠리의 출발점. 지금 이제 11월달 얘기하고 11월 초에 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월 초에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유명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1월 초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또 갑자기 급변하겠죠. 급변.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트럼프 생경은 못생겼지만 성질은 더럽지만 한번 우리 한반도를 위해 좀 힘 좀 쏟아라. 트럼프 화이팅!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트럼프가 이뻐서 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경협주 대박을 위해서 트럼프 힘 좀 써달라. 그래서 조국수예요. 트럼프 하면 힘 좀 써달라. 이거죠. 힘 좀 써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마음껏 깊게 공기 파란 공기 좀 들여 마시고 정말 올해 재미없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정말 좀 대박 좀 내자. 이 남북 좀 대박 좀 내자. 트럼프 득 좀 보자. 트럼프 득 좀 보자. 뭐 김정은이 득은 볼 필요는 없지만 이 트럼프 득 좀 보자 우리.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